마지막 내용이 될 건데, 마지막 내용으로는 STL이라는 걸,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인데요.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쓸 겁니다. 스탠다드 템플릿.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I 클래스 분리. 그리고 위에다가 템플릿. 그럼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애초에. 이게 키워드라는 거겠지, 그럼? 타입 데이 t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그 밑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템플릿이 뭐냐면은 이 클래스 내부에는 이제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굳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야 인 거예요. 이 한 줄은. 타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위에 말은 이 내부에는, 이 클래스 내부에는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인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int a에서 int가 없는 거야. 이게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타입의 지정을 나중에 할래 라는 뜻이에요. 타입의 지정을 나중에 할래. 만들긴 만들 건데, 이거 타입 지금 모르겠어. 나중에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개념도 약간 선택장애 때문에 나왔어요. 왜 동적 할당 처음 할 때 이거 왜 썼어요?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맥스 넘버 같은 거 있었죠. 맥스 넘버. 얘를 뭐 100으로 잡아놨을 때 이 100은 충분했나? 아니면 모자랐나?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쓴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거 못 정하겠어. 100이 충분한지 모자란지 모르겠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자 라는 게 동적 할당이었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뽑아다 쓰자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타입을 지정하자 이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인트로 해야 되는지 더블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할래 라고 하는 건데요.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 어떤 함수나 변수를 만들 때 타입 지정하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타입을 내가 미리 지정해 놨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int a는 이게 미리 지정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한 줄은 뜻이 뭐였어요? 그지? a라는 이름에
정수만 넣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저장하겠다 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실수 넣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또는 뭐 int a가 아니라 int a b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int return 타입인데 실수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얘랑 타입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는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해당 타입의 특정적인 함수랑 변수 클래스밖에 못 만드는 문제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t a면은 int만 넣는 거고, int 리턴 타입이면 int만 리턴해야 돼 이거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유연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TL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면, 미루다가 타입을 사용하기 직전에 지정할래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OS가 메모리 관리할 때 그 안에 내용을 보고서 이제 뭐 견적 얼마나 내줄게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입이 안 정해져 있대. 그럼 OS 측에서는 일이 어렵겠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되게 편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범용성이 커지는 거 아니까 여기저기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사용은 이전처럼은 못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 변수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타입 네임이 t니까. 얘도 자주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t, 뭐 v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일단 직접 한번 써보세요. y 클래스 y가 이거는 클래스 m은 u y 클래스 이렇게 하자. 얘 왜 뭐라고요? 생성자? 지금 이거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직 미완성 같은데?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미완성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미완성인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 하나 만들 수 있나? 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에 t는 int야.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정하는 거잖아요. 설계도에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서 얘를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뱀의 value는 100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int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include 했을 때 string 보세요. 똑같은 거 해볼게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은
std string이라고 할 거야. namespace std string 이거 string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 넣을 수 있냐면 ms라고 하자. string이니까 ms에다가 안녕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클래스 하나로부터 객체가 지금 2개 있는데 객체 모양이 다른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내가 쓸 때 이 타입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클래스 하나의 활용 범위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다 출력입니다. 그냥 이제 쓰던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ms의 value 점 c string 하면은 이게 sg 이러면 잘 나오지. 이 클래스가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가 총 2개 나왔는데 공간은 똑같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value라는 공간. 하나는 int고 하나는 string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진짜 이것 때문에 나 당장 못 정하겠어. 이거 당장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유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어떨 때는 int 넣고, 어떨 때는 string 넣고, 어떨 때는 뭐 실수 넣고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래서 하나만 이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계속 돌려 쓰는 거지. 하나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만들어 볼까? void swap 이게 제일 쉬울 거니까 int temp 여기다가 int point a point b라고 하자. 그래서 temp는 a a에다가는 b b에다가는 temp 이렇게 넣자. 뭐 하나 함수예요 이거? 그냥 밸류 수합 해주는 함수잖아요. 맞죠? 근데 인자로 뭘 받아야 돼요? 주소 받아야 되죠. 왜냐면 포인터 변수니까 이거.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똑바로 돌리려면 뭐 int 포인터를 갖고 있는 놈들을 a랑 b에다가 넣어줘야 될 건데 이거조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template type name t 그리고 이 t를 여기다 넣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함수 실행할 때 지금 이 t는 아직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스왑을 하긴 하는데 값을 몰라. 어떤 타입이 들어오는지를 몰라. 왜냐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그때 정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int v1은 100 할 거고 int v2는 200 할 거고 스왑 쓸 때 v1의 주소랑 vt의 주소 건네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겠지. 왜냐면 v1, v2가 뭔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알려줘야죠. v1, v2는 int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f 했을 때 v1은 v2는 200, 100이 나오잖아요. 수학 성공한 거네 그러면. 그쵸? 근데 여기다가 스트링 해가지고 스트링 v1 하이 할 거고 v2 했을 때 i 했을 때 수학 불려서 얘는 스트링이지. 얘는 sv1 또 sv2에 주소 주고 나면 sv1, sv2에 s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이 바이였는데 오케이 이거 해줘야지. C 이렇게 바이 하이로 얘도 수업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 하나인데 지금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인트 어쩌고면은 인트만 했어야 되잖아. 오버로딩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얘도 이제 아까 전에 클래스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왔듯이 함수가 하나인데 여러 개의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 타입이 다른데 가능하다고? 이것도 이제 옛날엔 없었어 이런 거. 옛날엔 없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나올 때 당시에는 막 혁명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전엔 이런 거 아예 안 됐거든. 되게 정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이게 나옴으로써 동적인 뭔가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가변 배열 같은 걸 만들어서 써요. 가변 배열이 뭐예요? 변하는 배열. 변하는 게 가능한 배열인 거잖아요. 배열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서 썼어요. 배열의 길이가 100이래. 인트 a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거 크기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져 이제. 저도 이걸 할 거예요. 가변 배열. 그래서 너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 소스 하나 만들자. 그 전에 잠깐만 stl 가변 배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변하는 게 가능한 배열인데요. 얘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고정 크기 배열이에요. 얘는 분적
정적. 어쨌든 동적이든 정적이든 크기가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동적으로 잡아놓던 정적으로 잡아놓던 사이즈가 바뀌진 않잖아요. 최대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동적 할당할 때도 사이즈 오브 인트 뭐 곱하기 몇 해놓으면은 그 숫자를 따라가는 거지. 뭐 그걸 덜 채우고 말고 이건 상관없는 거고 최대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동적이라고 해서 이거 움직일 동자니까 이거 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이거. JTBM. 근데 수행할 거고. 뭘까? 템플릿. 진짜 템플릿. 타입 네임 T 플러스 Y 어레이 열이니까 어레이라고 하고 T의 어레이 요소 아이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 정해지기 전인 거죠. T니까요. 아직 정해지기 전이야. 그냥 사용할 때 쓰면 돼요. 어쨌든 포인터 변수가 되겠네요. 뭐가 들어오던 여기 포인터 마크가 하나 찍혀 있는 거니까. 그치? 얘는 그러니까 배열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배열 포인터. put value라고 할 거고요. value. 그러면은 얘도 지금 타입이 정해지기 전이에요. 그죠? 아이템의 타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몰라 인 거고. 배열이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방금 전에 내가 put value를 하나 실행했대. 그러면은 뭐 최소 얼만큼 잡아놓고 여기다 하나 넣어줘야겠네. 그죠? put value 한번 또 했대. 그럼 그 다음 칸에 넣어줘야겠네. 이게 뭐 한 8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put value를 8번 했어. 8개 꽉 찼대. 그 다음 put value 하면은 못 넣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최대 8개래. 8번 했어. 9번째 put value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하나 더 넣어줄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걸 할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레이 아이템 카운트계라고 할 거고 얘는 인트라고 하자. 카운트 0부터. 그래서 어레이 아이템의 0번째에다가 밸류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카운트의 역할은 뭐예요? 그죠. 요소의 개수를 기억하는 애가 되는 거죠. 근데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덱스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배열의 첫 번째는 0일 거니까. 그리고 myArray 해가지고 생성자 array item n new t 8 이렇게 할 거야. 원래 여기 이제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new myArray를 했어요.
그럼 뭘 해요 얘는? 배열 하나 만드네. 8칸짜리. 맞죠? new my array 하면은 생성자 실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놈한테 이거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한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당 배열이 최대 한도로 가질 수 있는 크기는 지금 8인 거죠. 내가 고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8개의 아이템만 습할 수 있어요. 맞죠? 얘를 보통 커패시터라고 하거든요. 배열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 왠지 그거 아마 공대생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커패시터. 이걸 수용력이란 뜻으로 보면 돼요. 수용력인데 별로 좋은 자료는 안 나오네. 그냥 얼만큼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보통. 커패시터가 바뀌면은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8이잖아요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열이 배열의 최대 한도. 최대 한도? 이게 낫겠다. 최대 한도. 배열이 최대 몇 개의 요소를 넣을 수 있는가? 얘는 뭐야? 배열 요소 지금 몇 개? 오잖아요. 얘는 지금 뭐 아무것도 돌리지 않았으니까 0개겠지 지금. 그리고 내가 풋밸류 한번 하면은 하나씩 증가할 거고, 요 배열 요소 지금 몇 개, 요게. 그렇죠? 그냥 myArray라는 클래스고, 내가 new myArray 하면은 얘가 먼저 돌겠네. 생성자는 new 할 당시에 바로 실행이니까요. 그러면 일단 최대 커패시터 배열을 가지고서 8로 배열을 하나 생성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배열의 최대 크기가 8. 그러면은 지금 동쪽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new를 했으니까 어레이 아이템에 있는 거 해제해줘야 될 거야. 소멸할 때. 맞죠? 얘가 new니까 소멸자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virtual이 뭐야? 가상이죠. 가상 소멸자예요. 근데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돼. 진짜로 찐으로. 한 6개월 뒤에 해도 돼요. 이건. 근데 여기 보면은 가상 함수, 상속하는 클래스 내에서 같은 시그니처의 함수로 오버라이딩 될 수 있는 함수 또는 메소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어서 봐야 돼. 상속하는 클래스 내에서 같은 시그니처가 뭐야? 그지? 이름 함수명이랑 파라미터 받는 것까지 시그니처잖아요. 오버라이딩 될 수 있는 함수 또는 메소드. 이거잖아, 어쨌든. 함수 또는 메소드인데 어떤 함수냐면 상속하는 클래스 내
상습하는 클래스가 뭔 말이야? 맞아. 부모 자식 관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같은 이름이면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버추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면은 부모가 여기 있는 거잖아. 같은 시그니처라 하면 그냥 함수 시그니처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함수명 후괄호 해가지고. 오버라이딩은 뭔데? 오버라이딩은 덮어쓰기였잖아요. 야, 부모한테 받은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덮어쓰기 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였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여기에 있어. 가상 소멸자. 지금 내가 쓴 게 가상 소멸자가 되는 거고. 맞죠? 뭐야 이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커스텀 소멸자 메소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딴 게 없어. 자바 이런 거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해가요. 가비지 컬렉터가. 근데 수동 메모리 관리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맞죠? 그래서 C++은 이런 거 해준다. 가 결론인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얘도 지금 딱히 뭘 뭔가 엄청나게 딱 정론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메모리 관리를 해주지 않는 수동 메모리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모델들, 지금 우리가 쓰는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써준다 정도면 돼요. 여기도 뭐 애니멀 있고 여기 울프 있네. 여기 애니멀 있고 울프 있고 둘 다 커스텀 소멸자를 갖는다면 출되는 것은 울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버라이딩 해도 돼 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해도 돼. 이건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맨 처음에 new my array를 하게 되면 일단 이만큼은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8칸 생기죠. 내가 put value를 8번 했대.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었어. 내가 9번째 put value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9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식을 한번 고민해보죠. 방식. 9번째 값을 나는 넣고 싶어. 넣어야 돼. 그러면 이게 될까? 여기 공간 하나 더 잡고 여기다 9 넣어야지. 이거 될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동적이든 정적이든 허용이 안 돼요, 이거. 애초에 만들어진 배열 옆에다가 뭔가 내가 딴짓거리를 하겠다? 이건 안 돼. 이건 애초에 허용하지 않아. 그럼 도대체 가변 배열은 어떻게 쓰는 건데? 길이가 변하는 배열이라 했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여기까지 최대값 갖고 있고 이거 도대체 가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레이 아이템이 여기 보고 있는 중이죠. 첫 번째 칸. 그죠? 그럼 얘 크기를 2배로 늘린다면 8개였는데 이걸
이렇게 크기를 2배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2배로 늘렸어요. 내가 2배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최초가 8개니까 2배면 몇 개? 16개야를 알고 있죠. 열여섯 개짜리 만들었어. 그러면은 9번째 놈이 들어갈 수가 있네. 그죠? 어떻게? 여기다 9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랑 다른 배열이에요. 크기만 내가 2배로 늘려준 거고, 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원래 어레이 아이템이라는 요거 배열 포인트 있잖아요. 어레이 아이템은 여기 보고 있었잖아요. 얘랑 연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새로 만들고, 그리고 얘 지우고. 근데 문제는 원래 있던 8개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옮겨줘야죠.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9번째 거 넣으면은 증량 성공인 거잖아요. 양을 증가시킨 게 가능해진 거죠. 방식은 이런 식이 될 건데, 만약에 캐패시터가 카운트보다 크대. 캐패시터가 카운트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얘가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배열의 최대 크기인 거고, 카운트는 요소의 개수니까, 0부터 증가하는 요소의 개수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증가할 거지만, 일단 얘보다 작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0부터 7까지 넣겠네, 일단. 그럼 8개니까. 맞죠? 얘가 8이고, 얘가 0부터 시작이니까 8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운트가 커패시터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온대. 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카운트가 커패시터보다 더 커진대. 넘친다의 경우죠. 여기서의 else는 넘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9번째 거 들어오려고 해. 이거죠. 그럼 뭐 해줘야 된다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 이 아래에 있는 요 놈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view array 크기는 캐패시터의 2배만큼 할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캐패시터의 2배만큼. 요게 중요해요. 풋밸류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치? 지금 총 8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실행될 경우에는 넘칠 경우, 새로운 뭔가를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new를 한 번 더 했다는 건 뭐예요? 객체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요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만든 것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있던 배열은 감당을 못하니 새로 하나 만들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제 다음에는? 복사를 해줘야 되지. 근데 그 전에 캐패시터의 양을 애초에 늘려놔요. 그죠? 캐패시터 안 그러면 계속 8일 거잖아. 여기만 살짝 바뀐 거지. 캐패시터의 2배만큼으로 양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뭘 해요? 여기부터
i는 카운트까지 이불을 해서 u array i번째에다가 array item i번째를 넣어준다. 이게 뭔 말이야? 그치? 이걸 하는 거잖아. 이만큼을 이렇게 넣어준다. 원래 갖고 있던 걸 넣어준다. 그러면은 array 아이템의 카운트는 LU가 되지 않을까?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고.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쨌든 여기서 if든 else든 내가 값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9번째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 전에 있던 걸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지. 넣어준 거죠, 이거. 원래 갖고 있던 배열에 2배의 크기만큼 새로 만들어 놓고 원래 있던 거는 또 지워야 되는 거고, 왜냐면 얘도 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새 값을 넣어준다까지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지웠어, 이거. 그리고 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 했었지. 9번째 밸류가 들어갈 당시에 기존에 있던 배열에 있는 값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된다 를 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새로 만들고, 그리고 용량은 총 2배가 된 거고, 맞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까지 한 거야. 왜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없으니까 새로운 배열 만들고 옮겨 담기,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밸류를 넣어주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러면은 인트로 합시다. 그냥 인트 n i a 이렇게 하면 인트 이렇게 하면 m.value 할 수 있잖아요. 200, 300, 400, 500, 800. 그래서 소음을 굴려서 인트 i는 전부터 해서 2점 카운트까지 할 거고, int f로 해서 %t 하고 m. array 아이템의 i번째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어쓰기 하면서 다 나오겠지? 다 끝나면? 아니야. 일단 이렇게 8개 넣었어요. 8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1, 2, 3, 4, 5, 6, 7, 8. 그치? 8개. 근데 문제는 이때란 말이지. 이때 이제 배열 최대 2배 m.value 9번째 게 들어갈 당시에는
이 아래 있는 게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에 있는 게 안 되길 거기 때문에. 근데 뭐라 해요 이렇게. 배열 최대 크기 2배 되면 되고 100부터 900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메모리 힙 버퍼 뭐라고 어쩌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야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뭐일까요? 얘는 캐파시터 놔둘 거고 여전히 그렇지 잘 나오긴 할 건데 얘가 좀 그래. 9번째 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거 할 때는 뭐라 안 했거든. 이게 켜져 있어서 아씨 고장났네. 됐어. 이러면 잘 되거든. else 경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때는 문제가 없죠. else로 넘어오면은 뭐라 하는 거죠. 오류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논리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힙 버퍼가 초과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줬는데 왜 뭐랄까? 뉴어레이는 캐파시터 2배짜리가 맞는데 원래 거는 여전히 8개를 최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 두 배가 된 게 맞아. 2배가 된 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늘려준 것까지 성공해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어 일단. 왜냐면 else 할 때 뭐라 하니까. 문제점이 뭘까? 뉴어레이와 어레이 아이템의 초점을 한번 맞춰봐. 어레이 아이템은 어레이 아이템이 지금 뭐야? 어레이 아이템 얘는 뭐야? 여기 보고 있는 변수죠. 그죠? 얘는 new 어레이가 얘 관리자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또 여기다 넣고 있네. 그치? 내가 이번에 넣어야 되는 건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 어? 그치. 어레이 아이템 에다가 5월에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 이렇게 해주면 어떤 걸 한 거예요? 그치? 얘가 보고 있는 걸 바꾼 거잖아요, 지금. 뉴어레이가 알고 있는 거를 얘한테 줬대. 얘는 더 이상 여길 보는 게 아니라 여길 보고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방향을 살짝 바꿔준 거잖아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얘한테 알려줬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원래 배열을 없앨 방법이 이제 없어졌다. 근데 요건 문제가 없겠네. 그러면은 9번째 거를 넣는 행위는 이제 다른 공간이 될 거니까 이제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 얘를 어떻게 지우지인 거죠. 맞아요. 가변 배열이라 해봤자 이게 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8개 있는데 9번째 거 넣고 싶어. 근데 이건 안 되잖아. 그럼 새로운 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래 있던 거 복사해주고 그 다음 거 여기다 넣자. 좀 더 용량 큰 거에다가 넣자. 를 한 건데 그러면 얘는 진짜로 못 없애는 게 맞는가? 이 해당 배열은 딜리트를 못하나? 딜리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레이 아이템이 아직 얘랑 연결되어 있을 때 지우고서 넘어간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내가 10, 11, 12, 13, 14, 15, 16 넣고 17 넣고 싶대.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9, 3, 11, 12, 13, 14, 15, 16. 이때까지 문제 없겠죠? 16개. 그러면 16개 되네. 그리고 또 뭐가 문제? 17번째 거 넣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2배 늘려준 걸 또 2배 늘려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야? 얘가 이렇게 되네. 2배가 이렇게 되는 거네. 대충 모양만 그려보자면. 되잖아? 그럼 또 얘를 또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지우고 또 생성자 돌릴 거니까, 아니 생성자래. 이거 else 쪽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17이 들어갈 자리는 1, 3, 4, 5, 17 여기잖아요. 여기 17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변의 가변이네. 맨 처음에 갖고 있던 게 모자라서 이렇게 한번, 얘 갖고 있는 게 모자라서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배열이 총 3개 등장. 그러니까 뭐랄까, 모자랄 때마다 뉴를 한 번씩 더 하는 거잖아. 기존에 있던 거랑 여기서 새로 뉴 한 거랑 둘 다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을 언제 할 건데? 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거. 소멸은 만약 이 상황이에요.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쓸모없는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쓸 거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해줄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내 걸 잃어버리기 전에 지워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문제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면
바로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 내 거 해결해놓고 남한테 가는 게 맞는 거지. 남한테 먼저 가고 다음에 내 거 해결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멸을 할 시점이 이렇게만 돼도 못 지우는 거잖아요. 이미 남한테 간 거니까 이거. 남의 걸 내가 먹은 거니까 요게 맞는 거죠. 그래요? 원래 있던 배열이 사라질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기존에 있던 걸 지우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서 딴 데를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STL은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안 쓰는 사람도 있어. 선언과 정의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 헤더 파일에서 분리시키는 거 있죠. 그냥 그거 떠올리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C++이 돌아가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그때 필요한 타입에 맞는 STL 클래스를 가져와서 몸체 또는 함수의 바디 또는 클래스 바디 이런 거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근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도대체 이 단계 어딨냐 하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사용이 되면 좋습니다. 근데 C++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성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얘는 시간도 절약되고 메모리도 절약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C++ 자체는 근데 이거는 이 STL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미리 정해놓으면 얘가 좀 빠르게 파악을 하고서 메모리 할당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컴파일 타임이 길어진다. 번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컴파일러 자체가 일을 하는 게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컴파일의 총량이 늘어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 하지만 개편함으로 쓴다. 쓰는 사람들은 쓴다.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 이걸 써도 다른 언어보다 빨라요. 이걸 써도 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을 거야. 네가 선택해서 써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런 이제 T 같은 거, 이런 타임네임 같은 거, 템플릿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엄청 많아.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얘를 써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지. 하지만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가 꽤나 많이 날 거라서 이걸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넣은 거고요. 일단은 올려줄게요. 이제.